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웃으면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기분 좋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된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해주면서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승이 참 달콤하긴 한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시장은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지 않을 때 소외감이 더 큰 법이죠. 오늘도 시장과 관련돼서 이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통해서 마지막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제시하는 히든 종목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으니까 1시간 알차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목요일 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김선윤, 금종욱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오늘도 함께 재미있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아지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 시장을 또 사고 있다고 해요. 금종욱 전문가님,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직 하방이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방이 끝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뭐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도 부채 상한 협상 아직 뭐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바이든이 좀 내비치긴 했는데 네. 어떤 대통령이 뭐 안 될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안심하는 그런 뭐 시장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뭐 언제든지 또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뭐 6월달 FOMC도 있고 아직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직까지 상승은 좀 숨고르기다. 여태까지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운드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만 좀 시장을 좀 볼 예정이고요. 네. 또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더 밀렸을 때 좀 담아봐야 될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금종욱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전보다 나아졌다는 기대감에 움직였을 뿐이라 이번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도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도 사실 좋게는 안 봐요. 두 분 다, 네. 이게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어느 대통령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쪽에 이제 내년 대선 후보가 거의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바 디폴트가 나야 된다. 왜냐? 그래야 지지율이 공화당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공화당 쪽에서 꺼내놓은 거,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네. 지금 지출하고 있는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 학자금 대출부터 해서 이슈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버린다면은 민주당 지지율 자체가 또 떨어집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저는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게 시장이 지금 뭐 일시적으로 진짜 외인들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사실 미국 그 한 달 단기 채권 살펴보자면요. 네. 움직임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좀 오늘 뭐 이따 강의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네. 또 빅스 지수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바닥에 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서로 입장들이 반반의 입장들이 다른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것은 미국 내에 있는 그 MMF 자금들, 그러니까 뭐 예탁금이라 표현할 수 있는 자금들 자체가 아직까지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 확보가 아직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우선 시장 자체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디폴트 관련해서 뭐 나오진 않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결론이 어떻게든 나야 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선은 시장 대응을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고
약간 굉장히 극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서윤 전문가님은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렇게 좀 정확한 진단이 난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러한 자세한 전략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 팀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입장하실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시장만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양시장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한가운데는 반도체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서울반도체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신고가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 오늘의 종목 서울반도체입니다. 이슈가 있었는데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발광 다이오드, 즉 LED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확정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이슈로 오늘 서울반도체 10.09% 오른 채로 12,000원 라인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돼서 이 특정 이슈도 있었고 반도체 분위기도 좋았던 반면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소 소식에 이 서울 반도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윤 전문가님 로열티 수익 기대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이 짚은 포인트가 각각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서윤 전문가님, 로열티 수익 기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특허 소송에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 17개 국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일단 고등법원 쪽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다시 이 특허 침해를 한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뭔가 대화가 이제 앞으로 그쵸.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협상이 이루어질 건데 거기 맞춰가지고 로열티를 얼마를 주겠다든가 아니면 뭐 비용을 지불하겠다든가 이슈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좀 장기적 추세에서 봤을 때 서울 반도체의 이익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하게 저는 지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 바닥을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거예요. 항상 법원 쪽에 소송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 그렇죠. 뭐 특히나 이런 대형 이슈 같은 경우 뭐 정말 큰 규모의 이슈 같은 경우는요.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10년이나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야. 큰 기업들 간의 싸움 보면은요. 그래서 뭐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좀 이슈화가 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우선은 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오늘 올랐다가 바로 빠지는 모습은 굉장히 정상적인 오늘 모습이었고요. 오늘 보면은 윗골이 많이 달렸고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시가 대비해서도.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이었고 한동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가 자체가 10,000원대 초반이나 1,5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시간을 멀리 보고 기다려 주신다면은 주가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오늘 쫓아가시는 건 솔직히 조금 잘못된 투자 방식이고 다시 어제나 그 지난주 주가에 해당하는 10,000원대 부근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네. 충분하게 좀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내일도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조금 정리하시고 다시 바닥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긍정적인 흐름은 나왔으나 그대로 또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혹시나 오늘 따라 붙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이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기다림과 같은 의미일까요? 네, 뭐 비슷한 뜻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부터 작년 한 7, 8월부터 계속 가격대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서울 반도체에서 나오는 이 뭐 LED 전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 전구, 이게 뭐 필라멘트 들어가는 전구에서 LED로 이제 교체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좀 핫했던 그때 그렇게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 LED 전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좀 저렴한 중국산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계속 줄고 있어요. 회사 자체가 이번에 1분기도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좋게 좀 나와서 실적 자체가 좀 많이 좋지 않은 회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매출은 좀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은 뭐 크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몇 달간 좀 지속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왔었던 이제 승소 관련 판결이 좀 나오면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당장에 이게 뭐 얼마큼의 매출이 들어올지, 그러니까 꼭 서울 반도체 제품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저가 중국산 제품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큰 매출까지는 이어질지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어쨌든 매출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슈가 좀 생겼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얼마나 더 갈지는 저도 이제 예측이 좀 잘 안 되고 이제 김선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어느 정도 좀 오늘 단타 물량이 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갭으로 좀 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한 7, 8개월 이상의 그런 박스권을 갭으로 뚫었기 때문에 아마 아침 시초가에 달려든 물량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윗꼬리에 또 물려 있는 물량들도 있을 것이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계속 이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그 시점에서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뭐 좀 다른 종목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갭을 좀 메우러 내려오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느 정도 합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이 이슈를 좀 분석을 해보면 승소를 했다고 끝이 아니군요. 그 기다림의 미학이 또 필요한 구간이 있을 텐데 관련돼서 자세하게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난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차 전지 말 그대로 광풍이 불었을 때 언급이 자주 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자이글입니다. 어떠한 이슈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찍이 상한가에 들어갔던 자이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니 미국의 2차 전지 리튬 인산철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자이글이 현재 미국에서 LFP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를 받아서 오늘 자이글 상한가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2차 전지 훈풍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은 자이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글 2차 전지가 유행 한창 할 때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인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도 클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신지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종우 전문가님, 고기는 익혀야 제맛. 그렇죠? 네, 맛있겠다. 네,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은 추진 플러스 예정은 나띵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고기는 익혀야 제맛. 네. 물론 육회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자이글을 생각했을 때 네. 생으로 먹었을 때 맛도 있지만 고기는 익혀야 제맛이긴 하죠. 근데 네, 맞습니다. 이게 자이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이글이 2차 전지 회사가 아니죠. 그쵸.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홈쇼핑 보시면은 네, 이렇게. 먼저 개선으로 고기를 이제 익혀주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2차 전지로 갔어요. 네, 뭐 2차 전지로 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슈로만 좀 올라갔었는데 재무 상태도 썩 좋지 않은 회사가 과연 이걸 과연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예, 그것도 이제 의문이 드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른 걸로 좀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정상적인 차트는 아니거든요, 종목이. 이게 3월 달부터 이제 상한가를 몇 연상을 가면서 쭉 올랐어요. 이 이슈 하나만으로 올렸다가 네. 다시 한번 제자리 또 갔다 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갑자기 기사를 갖다 붙이면서 또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최근에 좀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로 물론 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저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쪽이 아니고서야 이런 종목들을 그냥 매매하신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냥 자제하시는 게 그러니까 고기 익혀 먹어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2차 전지 쪽에서 뭐 회사가 계약되고 매출이 나오는 것까지 보고 하셔도 늦지 않다. 저는 괜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시총 낮은 기업들로 좀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뉴스 붙이면서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갔었던 종목들도 대부분 뉴스 갖다 붙이면서 그냥 상한가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근거 없이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내일 갭 떴을 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2차 전지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차 전지주 아니고요. 네. 그냥 고기 굽는 회사, 고기 만드는 기계 만드는 회사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종목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엮여서 올라갈 때 제가 알던 자이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했던 물어보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홈쇼핑에서 봤던 그 자이글이 맞더라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정말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올라왔던 모습들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 보실 때 팁들도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6회 이야기를 했더니 김선우 전문가님 웃으셨어요. 네. nothing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의 nothing인지 인상 펴시고요. 인상 펴시고. 이건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 지금 자이글은 거의 설거지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는. 웃으면서 자, 해주세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네. 그런 설거지 느낌이에요. 예, 작전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죠? 오 마이 갓. 네. 그 정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잘 보세요. 자이글의 현재 오늘 종가 기준 시총이요. 2,500억, 600억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상한가를 가서. 자, 그런데 이게 오르기 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오르기 전 차트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요. 이 바닥 자리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리가 이제 높은 가격이 5,000원 좀 되고요. 7,000원까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4,0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주가 상황에서 5분의 1까지 떨어져야지 그 가격 오거든요. 그때 당시 시총으로 얼마냐면요. 한 400억, 500억대였단 소리예요. 시총 자체가 400억, 500억대예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최대 주주가 지분율 자체가요. 70% 정도가 돼요. 시장 물량이 없는 30%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누군가 이거를 손을 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한 5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사이로 나머지 주식을 싹 다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긴 시간 동안 1년 이상의 저는 작업을 거쳤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추이를 보자면요. 이게 이제 3월달 모습이잖아요. 무슨 이런 차트가 나와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잘 누가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안 나와요. 이슈를 또 일부러 만들어냈겠지. 불가능합니다. 무슨 자이글이 고기 납고 가지 갑자기 2차 전지를 하고 있어요. 매출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매출 보셨나요? 작년 매출 150억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150억짜리 회사가 무슨 시총이 2천억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바이오 종목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제조업 회사가 그죠? 네,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 끌어올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또 확대해 볼까요? 고점 치고 4월 4일 날 거래량 폭증합니다. 제일 많은 거래량 나왔어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윗골에 달리고 떨어졌죠. 영망치 떨어졌죠. 다 털어낸 거예요. 털어내기 시작한 거죠, 벌써부터. 쭉쭉쭉 털어내니까 이제 보세요. 이틀 동안 다 털고 나갔어요. 보시면요. 그죠? 네. 그 다음 뭐예요? 누가 손 안 대주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갑자기 뭘 하고 싶었는지 최근 들어보시면요. 5월 첫날도 급등시켜 놓고 상한가 가고 다음날 바로 빠져요. 또 이틀 동안. 네. 또 털고 있고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한번 올랐던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2의 세력, 제3의 세력이 또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2차 전지 끝물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히토리 안 쓴다고 난리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거 좀 보지 마세요. 시장 좀 이제 부채한도 협상 시점 지나고 나면요. 대형주의 해가 올 거예요. 최근 들어 보셨나요? 혹시 인도 증시 잘 가는 거 아시죠? 네. 일본 증시 혹시 차트 한번 지수 한번 보실 수 있으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2020년도 바닥 찍고 올라갔던 최고점 자리까지 다 올라왔어요. 일본 증시는요. 국내 증시는 아직 못 올라왔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저는 기회라 보기 때문에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대형주 좀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이 정도만 하죠. 알겠습니다. 거의 뭐 금종욱 전문가님이 순한 맛이었다면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은 핵 불닭 맛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기 미간에 내천자 새겨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검색량으로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고 보셨던 종목이란 뜻이기도 하거든요.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이글과 같은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 더 추가적인 코멘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오늘 퍼스텍을 포함해서 이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이슈 함께 보시죠. 네, 퍼스텍, 오늘 퍼스텍과 더불어서 디알텍 등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퍼스텍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방연구원 등과 함께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지요. 장애물 개척, 폭발물 탐색, 운반, 폭파 등을 또 하는 이런 무인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뢰 제거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로 2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5,1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텍과 디알텍도 오늘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는데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은 지뢰 제거 로봇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이 지뢰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김소연 전문가님 지뢰 제거 로봇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셨으니까 퍼스텍 이러한 이슈로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게 항상 자꾸 테마를 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좀 놀이터가 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회사는 정말 괜찮아요. 좀 튼튼한 회사고 뭐 실적 기반으로 해서 퍼스텍 살펴보자면 매출도 작년에 1,600억 이상 매출이 나와줬고요. 이익도 3년 연속 잘 흑자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급격하게 늘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익 부분도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저는 정말 괜찮은 회사라 보는데 다만 이게 항상 조금 이게 테마주의 놀이터가 되다 보니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선은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생겼어요. 네. 기술력을 가지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생기긴 해서 뭐 당분간 흐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갈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웬만해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현 추세상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정치 상황에서 봤을 때 그 누구도 지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요. 부채한도 협상 이슈에 정신이 없는데 안 까분다고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슈 자체가 크게 안 나와요. 전쟁 관련 이슈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 네.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급등이 또 한 번 나온다면은 빠르게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수익 실현해라. 그리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우선은 단기 급등은 잘 나와줬고요. 2차 반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거의 한 달 만에. 그래서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다만 그 폭 자체가 크진 않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실적에 대해 성장성 자체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급등자리 노리지 마시고요. 가격적으로는 3,000원대 한 초중반대 자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판단하니까 그 자리를 보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런 멘트인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걸 보면 참 친구는 착한데 자꾸 여러 소문에 좀 휘말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가격적인 부분을 전략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오늘 이슈뿐만 아니라 퍼스텍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노란톡 저희 김서연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여쭈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가 다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 이런 종목들도 툭툭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전쟁 짚어주셨나요? 일단 전쟁 관련주 해서 좀 몇 개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 뭐 비텍스, 페코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퍼스펙도 항상 좀 포함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뢰 제거뿐만 아니라 이제 푸틴의 발언에 의해서도 충분히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일단 뭐 예전에도 한번 좀 리튬 관련주 쪽으로도 상승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좀 띠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외로 그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재건 관련해서도 지뢰 관련주가 또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저는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는 한번 반등을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재반등은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좀 지지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는 한번 또 매수 타이밍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까지 퍼스텍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옳은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저희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종목 삼화전기입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삼화전기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라이트 관련주로 오늘 삼화전기와 삼화전자 등 동반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의 히토류 사용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대체제로 페라이트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오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화전자는 자동차 전장 부품인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고 삼화전기는 페라이트를 활용한 전기 모터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죠. 오늘 네 번째 종목 삼화전기로 언급이 됐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라이트 관련주들 여전히 탄력이 좋은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 히토류가 곧 페라이트 이렇게 적어주셨고 히토류에서 페라이트로 옮겨갔다는 거죠? 맞아요? 말을 해도 돼요. 맞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기 맞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금종 전문가님은 지난주의 추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페라이트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금종욱 전문가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억이 좋은 추억인가요? 나쁜 안 좋은 추억인가요? 추억이 안 좋은 추억. 추억인데 일단 페라이트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에서 또 트럭, 사이버 트럭 좀 나오면서 네. 또 페라이트가 좀 쓰이지 않을까 기대감을 또 갖고 오늘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에서 과연 이거를 가지고 언제 만들지, 이제 매출이 나올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이제 안 쓰고 이제 페라이트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히토류를 썼던 것도 이유가 있어요. 효율적인 면에서 히토류가 훨씬 좋습니다. 페라이트를 써서는 효율이 잘 안 나와요. 아직 그런 기술이 되질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거죠. 이거 된다 하면서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죠. 우리 화성 갈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되는 상황을 되게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거든요. 네. 이번에도 히토류도 마찬가지예요. 히토류를 써야 효율적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지만 여태까지 이제 중국에 휘둘리는 것도 있으니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페라이트를 쓰겠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 실제로 이게 기술력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나와보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뭐 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었을 때는 그냥 테슬라 들어가면 급등 나오고 뭐 애플 들어가면 급등 나오고 뭐 애플카 들어가면 자동차 관련주도 다 올라가는 것처럼 페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좀 뭐 사이버 트럭 나오면서 또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미 좀 페라이트 관련해서 급등이 좀 한번 나왔었죠. 나오고 나서 바로 빠졌어요. 뉴스 나오고 나서 좀 바로 빠졌는데 대부분 이렇게 급등 나온 이후에는 재반등이 한 번씩은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재반등 없이 그냥 쭉 밀렸었거든요. 이때 올라갈 만한 이슈가 딱히 없었죠. 뭐 히토류 관련해서 뭐 중국하고 마찰이 있거나 뭐 히토류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을 때 뭐 대만과의 또 뭐 마찰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전혀 그런 기사가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로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근데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21선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뭐 재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고 또 상승했었을 때 거래대금이 터졌고 21선 자리 부근에서 거래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뭐 어제 타이밍에서 좀 반등 타이밍 노려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네.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좀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어요. 근데 분봉상 보시면은 아침에 그냥 바로 한번 조정 주고 나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갭상승으로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종목은 어쨌든 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오늘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지난주에 추억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내일 만약에 갭상승 뜨면은 그냥 팔고 나오세요. 그냥 팔고 나오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팔고 나오시고 일단은 테라이트 관련주 쪽 해서는 물론 뭐 히토류 관련해서 이슈가 또 뜨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상한가 잔량도 그렇게 썩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갭뜨고 나서 밀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전고점 자리 부근 요런 뭐 35,000원 자리 부근까지 그냥 반등했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빠져나오시고 이런 종목들은 좀 당분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라이트 관련주 지난주에도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울고 웃는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급등을 한 뒤에 하락을 하다가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 또 갭상승을 해서 상승을 준다면 물려 계신 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인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은 페라이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페라이트 쓰면 좋죠. 오토에 페라이트가 산화철로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격이 싸요. 정말 쌉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쓰긴 할 것 같은데 저도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 이거 위험해요. 네, 그래서 급등 나오면 역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혹여나 내일 시장에서 뭐 잘 가서 잘 튀어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게 호가창 보더라도 오늘 뭐 가격대가 27,000원이긴 하지만 네. 25만 주밖에 없었어요. 상한가 잔량 자체도. 오늘 330만 주 거래에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오늘 우선 따라 들어가신 분들 잘 하시긴 하셨는데 네. 내일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가능한 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이걸 쓴다고 한들 지금 계약돼 있는 시기가 있어요. 모터 관련해서 부품을 쓰더라도요. 계약을 해놓고 물건을 받기로 해놓고 찍어내고 있는 물건들이 이미 있다고요. 근데 이제 페라이트로 바뀐다고 하면 과연 언제가 될까요? 아직 몰라요. 네.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이슈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급등 나왔을 때는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 혹여나 이제 5월 첫 주에 따라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니까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고 그게 도저히 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고점이라서 그래도 정리하셔야 된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페라이트 관련돼서 혹시나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 혹시나 상승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활용해서 꼭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전략 말씀드렸고요. 더 추가적인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4가지 특징적인 종목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또 경사가 있습니다. 골든벨을 울린 종목이 2종목이나 있다고 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호해요 호해. 골든벨이 2개나 또 울린 종목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이름과 딱 맞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골든벨을 울려주셨습니다. 2종목이나 울렸다고 해서 저희가 두 눈으로 의심했는데 네. YG 엔터테인먼트랑
또 하나가 G2파워. G2파워. 이렇게 두 종목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저는 YG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가 넘는 수익률이 났습니다. 네. 어제 또 엔터주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네. 두 종목 바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더 네. 가지고 갈까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엔터주 포트에 없으면은 또 포모 증후군 올 정도로 좀 힘드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제가 이제 엔터주는 뭐 아침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포트에는 한 종목 갖고 계셔야 된다. 그게 하이브가 됐든, JYP가 됐든, 예, 뭐 YG가 됐든, 뭐 하나는 갖고 계셔야지 된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네. 이제 YG 엔터를 좀 좋게 봤었던 거는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이 이제 8월 달인데 8월 달에 이제 해외 콘서트 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재계약은 거의 이제 확정적이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벌써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멤버들도 발표가 이제 됐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제가 이제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것이고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엔터 쪽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실적 발표 다음 날 바로 이제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숨도 안 쉬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은 수익률을 좀 드려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좀 좋은데 네. 일단은 예, 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G2 파워를 보도록 할게요. 네. G2파워 같은 경우는 11% 넘는 수익률이 났습니다. 또. 네, 뭐 11%라는 수익률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 그럼요. 보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더 갈 종목인데 예, 너무 빨리 물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 원전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를 엮이는 종목이기도 한데 원전 쪽은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 정책에도 좀 많이 연관돼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여름 되면서 또 전력 소비가 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쵸. 한전에서도 또 안타깝게 전기세를 또 올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소모가 좀 증가할 때마다 아마 원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폴란드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또 동유럽 국가들 우리나라 또 원전 또 수액 아직 미국과의 그런 특허 문제가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원전 쪽은 계속 봐야 될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10% 수익에는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수익까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어제 또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줬던 엔터주,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를 골라주셔서 50%가 넘는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G2파워 같은 경우 원전 관련주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10%가 넘는 11% 수익률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또 이렇게 골든벨을 두 종목이나 울려주셔서 그 부분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저희가 몰래 드렸던 게 아닙니다. 방송에서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목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시라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히든 종목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힌트를 잘 듣고 어떤 종목인지 그렇다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얼마인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골든벨 울릴 종목,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두 가지만 준비해 주셨나요? 그러네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힌트가 두 개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게 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그 이야기 들어보죠. 모를 리가 없어요. 들어보도록 이거 할게요. 대형주예요. 대형주. 대형주고요. 사상 최대 실적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대형주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다. 매년 갱신합니다. 근데 올해도 그럴 거예요. 올해도 그럴 거고요. 굉장히 주가가 잘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겠군요. 네. 아예 뭐 다 아실 회사고요. 주가 추이 자체도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다가 소폭 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네. 2차 전지주들 뭐 최근에 많이 갔지만 대형주 쪽에는 사실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좀 저평가돼 있는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대비해서 대형주 중에 하나니까 충분하게 좀 바닥 이번에 확인하고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뭐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거꾸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라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대형주고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솔직히 지금 당장 그 두 가지 그 키워드만 초록색 포털창에 쳐도 몇 가지가 바로 뜨네요. 이 중에서 확 맞춰버릴까 보다. 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을 아셔도 네. 매수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샀는데 꼭 내가 사면 물리더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사면서도 어떻게 어느 비중을 실어서 언제 타이밍에 맞춰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형주 매매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너무 빨리 끝낸 나머지 시간을 좀 태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궁금해. 대형주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지금 보면 또 성격이 급하거든요. 저도 네. 사실 요즘에 종목을 많이 골라만 놓고 있고요. 사실 보따리를 잘 풀진 않고 있어요. 왜요? 보석 상자 좀 열어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무리 시장이 종목이 좋다 그래도요. 시장 뭉개지면은 답이 없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뭐 잘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불안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나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그 결론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살펴봤을 때 가장 종목들을 많이 보는데요. 요즘에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대형주 가운데서 이미 자동차 너무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사실 따라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차트가 많이 튀어버렸어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런데 뭐 반도체 쪽에서 보자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조정이 좀 사실 한번 나와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고 있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우선 조정의 흐름을 좀 보이면서 반등을 좀 나와줘서 이게 이유가 뭐냐면 2분기부터의 실적 개선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 자체도 보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아요. 반도체 기업들 간의 M&A 이슈가 있으면요. 그 반도체 경기 자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는 포인트가 많아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이 25년 만에 감산 이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부터 해서 대응을 해본다면은 7월 달이 삼성전자가 7월 초에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가 바닥 인식되고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 6월 달에 보셔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디폴트 문제 있단 말이에요. 부채 한도. 거기에다가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죠? 6월 FOMC 점도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찍던 간에 뭐 사실 부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괜찮게 나오겠지만 이 부채 한도 이슈가 계속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의회도 지금 조금 쉬었다 간단 말이죠. G7 정상회담 전후로 해가지고 의회가 안 열려요 또. 그럼 빨리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19일부터인가요? 곧 이제 진행이 좀 되니까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보건데 대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이 종목이고 거기에 또 화학주들과 더불어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조금만 이제 디폴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보따리 풀어드리면서 종목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 종목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 추가로 제가 잘 풀어드릴 거고요. 내일 아침에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안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과 함께 봐야 하는 종목이니만큼 노란 톡방 꼭 들어오셔서 내일 시장에서 종목명, 매수가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골든벨이 2개나 나왔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데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회사는 뭐 그렇게 유명한 김선현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그쵸. 설명을 많이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알 종목을 설명해 드리는데 저는 좀 잘 모르는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 종목 뭐야라고 좀 자세하게 힌트를 드려도, 힌트를 드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회사의 이제 주된 업무는 이제 캐릭터 완구 쪽이긴 한데 완구. 네, 이 회사에서 다른 이제 업무를 하나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게임 타이틀을 이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닌텐도 게임에서 또 어마어마한 신작 게임이 하나 나왔는데
요게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계속 매진이 되고 있고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좀 많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판매량 증가도 있고요. 6월 달에 또 대작 게임 하나가 더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요게 일단은 뭐 PC 플레이스테이션 쪽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또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또 증가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회사에서 만화책도 팔고 있어요. 만화책도 팔고 있는데 최근에 1월 달이죠. 우리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슬램 땡땡 안 보신 분도 농구, 없고 네. 몇 번씩 다 영화관에서 뭐 7회차, 8회차까지 보신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팬들이 많으시죠. 이에 따라서 이 만화책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붐이 이를 정도로 많이 팔았는데 어느 정도 1분기 매출이 엄청 상승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좀 매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일본 만화책들이 계속 좀 팔리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이 회사 자회사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도 실적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기대감도 갖고 일본 만화책이라고 해서 좀 뭐 거부감 가지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그런 거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 좀 보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네. 거의 이제 확실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M&A죠. 그렇죠.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모르시는 분, 게임하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죠.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큰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MS에서 인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이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M&A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이제 허가를 했고 유럽 쪽에서도 저번 주에 이제 허가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미국 쪽에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인수 허가까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블리자드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네. 블리자드에서 나온 디아블로라고 할게요. 디아블로 4가 나오는데 디아블로 4 플레이스테이션 판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도 충분히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검색을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조금밖에 지금 차트를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이 뒤에 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어요. 이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고 한동안 꽤 바닥권을 다지면서 좀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요 상승은 지금 최근에 또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갔었던 걸그룹 관련주로 좀 엮여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테마들이 다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단기간에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일 아침에 오시면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공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힌트를 조합했을 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금방 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종목명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란톡 들어오시면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요. 두 분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혹은 그 종목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금종우, 김소연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주식 반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